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문솔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강서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이 먼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모두 발언 후 개별 보충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인신 공격 및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거나 품위를 해치는 발언, 그리고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발언 시간 초과 시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강선우입니다. 계속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구상찬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구상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후보의 기조 연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강선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힘든 상황입니다. 4월 4일 오후 2시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23명의 확진자와 330명의 자가 격리자가 계십니다. 모든 분들의 조속한 쾌유와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빕니다. 갑작스러운 일상의 변화와 날로 악화하는 경제 상황으로 시름겨운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과 회사원, 기업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계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감염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노출되고 계십니다. 우리 강서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부축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고 기본 책무입니다. 저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정치에는 앞장서서 이끄는 리더도 필요하지만 누구 하나 뒤처지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동행하며 보살피는 리더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갑 구민 여러분, 태풍이 불어 배가 흔들릴 때는 선장을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이번 선거는 여야가 몇 석을 더 가지고 덜 가지고 하는 그런 권력 다툼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안락한 일상과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네, 시간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구상찬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의 실업 사태와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업자, 그리고 골목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갑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계곡을 목숨을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 폭탄은 평생을 고생하면서 마련한 집안채가 모두인 어르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치솟는 의료보험료와 각종 세금의 살인적인 인상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한 이 문재인 정부는 음주한 차량처럼 갈짓자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혼란과 혼돈으로 세상은 엉망이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원근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는 각종 봉사자와 봉사 물품들, 그리고 신속한 검사 시스템과 세계 최고의 치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유일한 사재기가 없는 절제되고 성숙한 시민의식,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권은 집권 3년 만에 왕창 망쳐버린 경제를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어르신과 방역 시스템을 청와대와 정부의 공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렴치한 문재인 정권을 4월 15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귀중한 한 표로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정말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십시오. 기호 2번 구상찬을 도와주십시오. 밤을 낮삼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4월 15일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2분 시간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께서 생각을 밝혀주시면 되겠고요. 공통 질문 이후에는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법안 발의는 역대 최고였지만 법안 처리는 역대 최저였던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0대 국회를 좀 두 분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올바른 정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은 구상찬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대 최악의 국회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서 양보했던 4+1 이 선거법 때문에 이번 선거판이 완전히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국회의 낭만과 상대 당에 대한 배려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일사불란하지 못하다 해서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공천에서 낙방시키고 바른 말을 했다 해서 당에서 추방을 시킨다면 진정한 정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지 당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번 국회는 집권 진보 진영의 민낯을 보여준 위선적인 조국 장관과 바른말 하다 쫓겨난 금태섭 의원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대 국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21대 국회, 새 국회는 4가지 측면에서 혁신적으로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무도동, 무임금제를 적용해서 국회 공전 때는 실질적으로 세비를 받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국민을 위한 민생개혁 법안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변경이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결정보다 국민의 이익이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당보다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또 합법을 가장한 의사 일정으로 폭력적인 몸싸움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의원들은 면책 특권을 박탈해서 법의 심판을 그 즉시 바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이나 결산, 주요 법안 의결 시 불참이나 방해하는 경우 의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가 당에 배당하는 또 지원해주는 정당 보조금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국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주어진 2분을 다 쓰셨습니다. 이어서 강선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데는 국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당사자이신 국회의원들도 여러분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국회라는 표현까지 다시 등장을 했겠습니까? 정쟁과 파행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보니 국회 고유 업무인 입법 활동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실제 처리한 법안은 전체 발의 법안의 32%에 그쳤습니다. 18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 44%, 19대 국회의 42%에 비해 10% 이상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약 15,000여 건에 달하는 66%의 법안이 20대 국회가 마감하면 자동 폐기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 기업으로 비율을 드리자면 66% 정도의 불량품이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10% 정도 역선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대 국회가 이렇게 파행을 겪은 것은 송구스럽지만 구자유한국당인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무려 20번이나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6월까지 국회 무단 결석 탑20 국회의원들 중에 14분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십니다. 무단 결근에 파업을 밥 먹듯이 하신 것이죠. 이런 국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하는 21대 국회를 위해 출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세비를 깎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성역은 없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자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공통 질문 답변에 기초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충 질문 시간은 1분, 그리고 답변 시간 역시 1분 주어지겠습니다. 먼저 구상찬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것은 우리 강 후보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 공전이나 국회 파탄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죠. 어떻게 야당의 책임이 큰 겁니까? 또 지난번 국회,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한 예산이나 결산을 하지 않고 조국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 된 건데 이것을 어떻게 야당 탓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강 후보는 조국 지키기에 1등 공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강 후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상철 후보의 보충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 강선우 후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리고 여권과 현 정부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유한국당이 이번 국회 파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크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 추경 처리에 관해서 발목 잡기를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 민생에 대해서 제1야당이 건전한 비판을 하고 있었던가,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드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이죠. 그리고 다수결이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입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구자유한국당을 빼고는 모든 당이 참여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합의와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당의 그 과정에 있어서 여당의 독성과 행포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독단으로 어깃장을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절충과 합의의 정신에 관해서 구자유한국당 주어진 1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선우 후보, 구상찬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상찬 후보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20대 국회의 어떤 최악의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 선배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따로 보충 질문이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 구상찬 후보 1분 주어집니다. 보충 답변, 질문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시고 싶으신 발언 해주시죠. 네, 합의와 협의를 거쳐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야당들 그러니까 군소 정당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의 협조를 얻어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당 군소 정당이 지금 여당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쁜 정당이라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 후보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 답변을 좀 주셨는데 30초가 남아 있는데 이걸 주신다고 하시면 답변이 가능하고 지금 30초는 원래 저희 그 구상찬 후보의 답변 보충 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 후보의 답변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했으면 끝까지 잘 했어야죠. 지금 군소 야당에서 지금 정부 여당을 민주당을 얼마나 욕을 하고 있습니까? 심상정 후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건 정당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는 신용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모두 다 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말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지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도 정말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께서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씩이고요. 이번에는 강선우 후보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확진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마치 급성 폐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와 당은 현재 경제 상황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받들어 지난 3월 1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100조 원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9조 원이 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주에 개최될 제4차 회의에서는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경제 회생을 위한 추가 대책과 방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이번 총선 슬로건을 국민을 지킵니다로 정했습니다. 이 엄청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는 여당 소속 후보이자 당선이 되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협력하에 우리 강석으로 더 많은 지원금과 지원책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수적인데 정부 소관부처나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기에는 여당 소속인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바이러스, 폭염 등의 자연재난은 불평등하게 옵니다. 모두가 힘드신 상황이지만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은 아무래도 물처럼 아래에서부터 차오릅니다. 평소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먼저 힘드시고 더 힘들어하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 갑구는 까치산시장, 화곡중앙골목시장, 송화벽화시장, 대원시장 등 재래시장이 많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타 지역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때마침 4월 1일부터 강서구에서만 쓸 수 있는 이렇게 이분을 모두 다 쓰셨습니다. 역시 같은 공동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구상찬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경제가 침체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취임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뿐만이 아니고 이 강서 지역 경제도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 그 바보 같은 탈원전 정책 이런 것도 인해서 한국 경제는 일찌감치 고장난 잠수함처럼 바다 속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고 지금 강 후보와 문 정권은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아 웃을 일입니다.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경제 정책은 실패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지역 경제도 우리 강서의 지역 경제도 코로나와 서울시 그리고 강서구청의 무대책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더욱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루빨리 경직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전환 등으로 안정된 노동정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고 예산을 재편성해서 100조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신속히 빠르게 지속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경제인들에게 정확히 빨리 집행을 해야
지역 경제가 숨이라도 조금 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금 감면 혹은 세금 유예 등을 저소득층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하는 거죠. 강서구의 허가로 대형 할인점, 대형 백화점 등이 들어선 것도 우리 강서 지역의 골목 경제를 빼앗아가 버린 것도 큰 문제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행정 간소화로 공장이나 공기업 등을 유치하는, 그렇게 해야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상품권이나 조그마한 그 이익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유혹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 분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답변에 기초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고 또 상대 후보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먼저 강선우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후보님께서 그 지역 화폐가 조그마한 것이고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 화폐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그 역외 소비를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제도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단지 그 변수 하나 때문에 우리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그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경제 또한 그 타격을, 그 여파를 함께 받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함으로써 더 어려워졌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음을 한 번 더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행정 간소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을 강서구에 유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구 의원들이 저희 여당분들이시고 그리고 구청장 또한 저희 민주당의 구청장이시죠. 서울시 그리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1분이 모두 금방 지났네요. 지금 발언에 대한 보충 답변, 보충 발언 구상찬 후보께서 해주시죠. 네, 저는 강 후보의 그런 경제 정책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생명 연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독촉하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무슨 상품권 10만 원짜리 몇 장 나눠줬다 그래서 죽어가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경제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됨으로써 지역 경제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에 상품권 10만 원짜리 몇 장 돌려서 경제가 살아납니까? 화곡동 골목시장이나 송화시장 같은 작은 골목시장도요. 큰 경제의 흐름이나 큰 경제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큰 경제, 나라 경제 이게 죽어가는데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다 죽어갔지 않습니까? 경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송화시장이나 중앙시장이 안 되는 것이지 송화시장에 상품권 몇 장 돌린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역시 구상찬 후보께서 강선우 후보께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강 후보께서 우리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가 국민을 지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을 지킵니다. 또 뭐 여당 소속인 강 후보가 더 낫지 않겠다. 일을 성장해 나가고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을 잘 지키지도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 말이죠. 실물 경제를 살리려면 가감한 경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똥꼬집으로 경제가 엉망이 된 거는 3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경제 용어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네, 강선우 후보 관련해서 보충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송화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까치산 시장에 10만 원짜리 지역 화폐를 조금 상품권을 나눠주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화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 경제와 맞물려서 대한민국 경제가 당연히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맞죠. 그 대한민국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저희 강서구 경제 영향 받는 거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향성은 옳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떤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조금 더 촘촘하게 그 지원 방향이나 대책 방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당 후보로서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일을 잘한다, 제가 더 낫다 그런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어차피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입안을 하고 그런 것들이 탄력을 받고 정말 숨 쉬면서 살아 움직이려면 1분 모두 지났습니다.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현명을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등 모두 발언을 들어보고 개별 보충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2분씩 주어집니다. 구상찬 후보부터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엄마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입니다. 엄마가 편해야 아이가 편하고 아이가 편해야 가족이 편하고 사회가 편하고 나라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부터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임신하자마자 어린이집부터 찾아 대기하는 현실입니다. 기다림 없이 언제나 바로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대로 바꿔놓겠습니다. 야간 휴일에도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종일 돌봄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해마다 반복되는 화곡동의 물난리. 제가 정부 예산 1651억 원을 끌어와서 물난리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화곡동에 물난리 한번 난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일, 강서탱커 구상찬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막강한 추진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강서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드릴 수 있는 4가지 큰 약속은 모두 우리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첫째, 발산동의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시 오세훈 시장과 함께 다목적 도서관을 건립을 확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유야무야하면서 백지화 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임기 내에 이 발산동 도서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곡 3동에 대형 문화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키즈 카페 그리고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엄마 카페를 하나로 합친 대형 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곡 1동에 고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화곡 1동, 2동, 8동에 우리 아이들이 양천구에 있는 학교를 다닙니다. 통학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백구사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반드시 고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장산동에 강수 예술의 전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이와 손잡고 우리 동네 수준 높은 문화활동을 이렇게 2분을 다 쓰셨습니다. 공약을 포함해서 구상찬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개별 보충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1분씩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강선우 후보, 구상찬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구상찬 후보님 대표 공약 중에 서부광역철도 착공 및 강서구청역 신설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 및 도시재생 뉴딜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광역철도 착공권은 저와 강서울의 진성준, 강서병의 한정혜 후보 등 서울, 경기 4개 지역 여당 후보 6명이 공동 공약으로 내세우고 힘을 합치기로 할 정도로 많은 돈과 공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야당의 단독 후보로서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하신 도시재생 뉴딜 계획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뉴타운 개발 방식의 폐해를 개선하고 좀 더 주민 친화적인 구도심 정비와 개발을 위해 발표한 대표적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구 후보께서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화곡동 뉴타운 개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신 바 있으시죠. 이제 와서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대표 공약을 제목까지 송두리 이렇게 2개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구상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강 후보가 혹시 신기남 의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당에서 이 광역철도는 20년째 울고 먹고 있습니다. 신기남 후보 때부터 광역철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이 광역철도 이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8대 때에도 국회의원이 됐을 때도 광역철도는 절대 이 당시에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 공약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걸 넣지 않았습니다.
19대에도 그거 될 수 없다고 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기남 귀당에 민주당에서 지금 20년째 광역철도 그리고 강서구청 신설 이거를 20년째 울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철도에 대해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단돈 1원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0년간 민주당에서는 출마만 하면 광역철도를 건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후보는 예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분 이렇게 함께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선우 후보 보충 질문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나머지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시간이 조금 모자라셔서 안 주신 것 같아서 그 드렸던 두 번째 질문으로 제 보충 질문 대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상찬 후보 바로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무슨 답변을 네, 하셨다는 두 거죠?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구상찬 후보 지금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 후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약, 철도 공약 그리고 또 뉴딜 도시계획 정책 등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계획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공소표만 띄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리고 또 민주당 후보들이 모여서 공약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고 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아시는지 그걸 저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지역 발전이 여야가 없습니다. 제가 여당 일도 힘껏 도우겠습니다. 예산과 그리고 예산 확보와 예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으면서 철도를 개설하겠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20년째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답변 시간에 질문과 함께 후보자의 발언으로 1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또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역시 강선우 후보의 공약을 포함한 모두 발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강선우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갑 구민 여러분, 우리 강서구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큽니다. 인구 또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 구민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우리 강서구의 변화된 모습, 발전된 모습은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강서, 아이 키우기 안전한 강서, 교육 환경이 좋아서 떠나기 싫은 강서, 그리고 타 지역에서 주말에 놀러 가볼까? 놀러 가보고 싶은 강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서 구민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이런 강서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3당이 잘 돼야 합니다. 서당, 식당, 경로당입니다. 서당은 교육 문제를 뜻하겠죠. 그리고 식당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의 불안성을 줄여주는 복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문제, 그리고 청장년, 노년층의 일자리 문제, 노약자의 돌봄과 복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강서는 달리고 싶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부광역철도 지금 국토부에서 비전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지역구에 후보들끼리 공통 공약을 낸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다른 지역구 4개의 지역구에서 6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공동 협력, 공동 대응을 약속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추진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큰 예산과 그리고 큰 힘이 드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 관련해서는요. 이것이 국제 협약이고 그리고 2026년에 그렇게 고도 제한 완화가 되기로 지금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우리 강서 구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강서구의 변화된 발전된 모습에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도서관 관련해서는요. 우리 도서관의 모습이 굉장히 미래지향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포함한 모두 발언 함께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개별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1분씩 주어집니다. 구상찬 후보, 강선우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강선우 후보께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놀러 가보고 싶은 강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거는 언어 선택에 유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서는 놀러 가고 싶은 강서가 아닙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허덕대는 그리고 또 삶 자체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데 놀러 가보고 싶은 강서가 아니고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놀러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기 좋은 강서, 잘 살 수 있는 강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고도 제한은 여기 대한민국에서 푸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강 후보는 자꾸 그 고도 제한을 우리가 잘 풀겠다는데 고도 제한은 이카오라는 국제항공기구에서 고도 제한을 푸는 겁니다. 김포공항이 소유는 대한민국이고 서울 소유이긴 하지만 이 정책이나 혹은 제약은 이카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한국에서 공항 고도 제한을 하겠다. 이거는 기본이 없는 말씀이시죠. 네, 강선우 후보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모두 발언을 부분적으로 우리 구 후보님께서 조금씩 빠뜨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강서, 그리고 아이 키우기 안전한 강서, 교육 환경이 좋아서 떠나기 싫은 강서, 그리고 타 지역에서 놀러 오고 싶은 강서. 그래서 타 지역에서 놀러 오고 싶은 강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강서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다른 분들도 오셔서 우리 강서 지역 내에서 맛집도 가시고 여러 가지 시설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충분한 그런 자원이 있다. 그런 것을 더 발전시키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고도 제한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국제 협약으로 인해서 2026년에 그렇게 고도 제한 완화가 되기로 돼 있지만 국토부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 더 촘촘히 짜서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그런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서 변화와 발전된 모습의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사진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다시 한번 구상천 후보 보충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우리 강 후보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면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방금 그 답변하시면서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좋은 제안이라면 야당인 저도 우리 강 후보를 도와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협력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강서는 매우 어렵고 또 고도 제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광역철도도 말씀을 드렸고 고도 제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주당에서 벌써 10수년을 울고 먹은 공약입니다. 우리 강선우 후보가 미국에 계실 때부터 이 공약은 귀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던 그런 공약인데 단 한 번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민주당 국회의원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자의 공약을 포함한 모두 발언 그리고 질문 답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 강선우 후보자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강서구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발전된 모습,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구 후보님께서 뜻을 같이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울고 먹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찌 보면은 뭐 정확한 표현이실 수도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서구 구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거 때만 나오면 서부광역철도 하겠다 계속해서 이야기만 하고 뭔가 손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없다 보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그 말씀을 다시 또 이면을 살펴보며 그만큼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다 추진되기에 그리고 구체화되기에 막대한 시간과 예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쏟아부을 에너지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수기, 공론화 과정 모든 것이 좀 집합되어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 동안 뭔가 구체화되는 거 없이 지금까지 굴러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 그리고 우리 강서 구민 여러분들을 기다려. 네, 이렇게 1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서 두 후보자의 정책 그리고 공약들을 조금이나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통해서 더 다양한 생각과 그리고 방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 주제를 직접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또 보충 질문 또 답변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 역시 토론 시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도권 토론 시간은 총 4분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시간은 강선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예, 저희 우리 구상찬 후보님은 저의 정치계 대선배님이시고 그리고 18대 이곳에서 강서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신 지역구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1957년생이시고요. 그리고 1985년 28 나이,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빠르게 시작하신 유능하신 대선배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먼저 짧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30대 이하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혀서 45세 국회의원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20대 국회 또 19대 국회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숫자나 20대 나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30대 나이를 가진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그건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네요. 그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네.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네. 생각해서 기억을 못합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가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인구 구조를 닮은 국회가 가장 좋은 국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 말씀 주셨다시피 그 뭐 정확한 수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과소대표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30대 이하 국회의원은 3명이고요. 그리고 20대는 1명도 없습니다. 45세까지 좀 범위를 넓혀봐도요. 한 총 6.3%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19세부터 45세까지 유권자는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유권자 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30대, 40대가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세기는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차 등 지난 20세기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던져질 수많은 숙제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구상찬 선배님의 경륜과 지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1세기 세대인 저 같은 젊은 피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우리 강 후보는 방송인 출신처럼 말씀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저보고 이제 40년 동안 정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생각이 젊어야 젊은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생각은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지 20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 후보가 나이가 어려서 정치 물정을 잘 모른다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강 후보는 그 사우스 코스타인가요? 아주 좋은 네. 대학에서 교수도 지나셨고 또 아픈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잘 지켜내는 훌륭한 엄마라는 사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 후보는 정말 앞으로 크게 성장될 또 성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런 좋은 후보들은 조금 더 공부나 조금 더 경륜을 쌓아서 정치에 입문해야 되고 지금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입니다. 저같이 경험이 많고 관록이 있고 추진력이 강한 정치인이 정치에 앞장서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 후보의 젊은 패기 그리고 해박한 지식, 수려한 용모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치인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선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강선우 후보의 주대로 주도해서 주도권 토론 시간을 한번 가졌고요. 이번에는 구상찬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총 4분이고요. 질문과 답변 1분 이내로 각각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상찬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코너를 제일 힘들어하고 준비도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대 후보가 좀 그 경력이나 혹은 파이터라면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그러나 주민들의 궁금증도 있고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조선일보인가요? 또 여러 가지 신문에서 재산이 1억 3천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누가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재산은 1억 3천인데
차는 벤츠와 BMW까지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이라기보다 조선일보에서 그런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재산이 1억 3천인데 그 세금이 8억을 넘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죠. 제가 납부한 세금의 99.9%는 소득세입니다.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어떤 직업 상태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소득, 그 월급 자체에서 월급 받기 전에 떼어가는 세금이 상당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산이 적어서 송구합니다. 저희가 2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결혼을 했을 당시에 남편의 직업은 법무관이었고요.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빚을 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복합 장애 발달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치료비, 병원비로 인해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이제 초임 변호사 수입으로는 미국에 있는 그 생활비를 보내고 그리고 한국에서 또 생활할 그런 돈이 역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그렇게 빚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 생활도 하고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외제차 2대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10년 동안 그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운전면허가 그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서 운전면허가 취소돼서 17년경에 운전면허를 새로 땄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 데리고 혼자서 고생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하나 구입하게 됐는데요. 제가 제 처지에 집도 없고 재산도 1억밖에 안 되는 그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런 외제차를 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강 후보님 정말 이런 질문 하기 싫은데요.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본인 앞으로 일산 156평 주택 소유 13억 네네. 5천만 원, 배우자 종로구 오피스텔 11평 3억 2천만 원 네. 소유, 또 배우자 종로구 44평형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의 가족 거주로 추정, 자동차 벤츠 쿠페, 배우자 BMW 취득가 5,800만 원 벤츠, 그리고 BMW 5,100만 원, 그리고 예금 매월 600만 원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이 재산이 이렇게 많으신데 우리 강 후보님께서 재산 1억 3천밖에 안 된다니까 이거 그 세금을 또 8억을 내셨거든요. 그러면 평균 소득이 연 5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그 소득 재산시가 1억 3천만 원밖에 안 됐을까 하는 것은 이건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된 거죠. 네.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네. 이런 얘기하기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강 후보님 참 좋은 분이신데 그리고 또 하나 아닙니다. 조선일보에 난 게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 사우스 코스타 대학에서 계실 때, 사우스 다코타요. 사우스 다코타 네.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을 때 교수 네. 평가가 최하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공통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이 되겠는데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의 취업률은 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허리지요. 이 40세 이하의 취업자 수는 여전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청년 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두 분께서는 어디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먼저 구상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 정책의 파급 효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계속 주장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재정이 투입된 세금 주도 초단기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경기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청년들에게 퍼주기식 정책, 또 인기 편성만을 위해 청년 실업 수당 투여 등은 선거 때 이용하려거나 혹은 자기 선전을 유예하기 위한 혜택에 불과합니다. 젊은이들은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청년들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상태로는 절대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또 문 정권은 1년에 15,000명씩의 공무원 정원 발표를 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이 이 공무원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고르게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취업 준비 어려운 그 대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공무원 시험에 응하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영등포의 공무원 시험 학원만 배부르게 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유연 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활력을 찾아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일자리 관련법 처리와 발굴의 역점을 둬야지 말만 가지고 청년 실업 정책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강선우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정의 책임을 나눠진 여당 소속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느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해법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산업 구조 자체와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머리를 대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사람의 육체 노동을 대신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때로는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세기 초반 기억하실 겁니다. 자동차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마차 제조업 관련 노동자, 마부, 말동청소부 등 많은 일자리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산업이었던 자동차 산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우뚝 올라서게 됐죠. 산업과 경제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등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치와 그리고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강서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 갑구도 일부 속해 있는 지역인데요. 마곡지구는 천만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신산업 단지로 목표로 착공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곡 단지의 개발과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마곡 단지를 중심으로 강서 지역 전체가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서에는 잠만 자고 직장은 서울 도심이나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배드타운 의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네. 것이고요. 이렇게 시간을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질문과 답변 시간 각각 1분씩 역시 주어지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상찬 후보께서 강선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후보님 자꾸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마곡 단지를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곡은요 실패한 정책입니다. 원래 이 마곡 지역에 워터프론트라 그래가지고요. 수변 도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와서 이걸 완전히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곡 신산업 단지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의 먹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곡 단지는요. 보십시오. 고도 제한도 물론 고도 제한도 풀어서 해야 되지만 이 원래 실패한 정책이에요. 여기다가 우리의 먹거리가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마곡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장사되는 데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후보는 여기 오신 지 죄송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아주 확실히 파악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곡 지역을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가면 거기 지금 서울식물원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오지를 않아요. 네,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마곡 단지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마곡 단지가 지금 실패를 했다.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실패한 그런 장소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마곡 단지라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형적인 조건을 잘 살려서 이것을 내실화하고 그리고 규모 있게 잘 이끌고 가는 데는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실패냐 성공이냐 그 판가름 여부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우리 마곡단지가 저는 IT, BT, NT 등 첨단 산업단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우리 강서구에 유입되고 있는 1인 가구, 2인 가구 그런 젊은 층들이 삶의 어떤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때 이곳에서 시작만 했다가 그리고 다른 곳으로 출퇴근을 하고 다른 곳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시작했고 이곳에서 직장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뿌리를 네, 이렇게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강선우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구상찬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상찬 후보님께서 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취업들을 위해서 뭔가 퍼주기식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부분 그런 뭐 일리 있다는 그런 일부분 일견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학업 구조나 학력 구조나 그런 것을 뜯어보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금전적인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핀셋처럼 잘 파악을 해서 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요. 우리 청년들이 실패해도 괜찮다. 그런 용기, 담대함을 가지려면 실패해도 괜찮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 관련해서 구상찬 후보 보충 답변 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강 후보의 잘못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입니다. 지금 그 청년 실업 정책으로 뭐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강 후보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최근에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부 재정이 투입된 세금 주도 초단기 임시직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랑 같은 어쩌면 같은 아르바이트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나 박원순 시장 예를 들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퍼주기 정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총선 끝나고요. 6월 7일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세금 폭탄으로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입에서 곧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을 강 후보가 아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보충 답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매우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격차는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 청사까지 이전을 할 경우에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거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가능한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그럼 먼저 강선우 후보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 갑구는 화곡 터널을 기준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이 뚜렷하게 나뉘어지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곡동 일대 구도심은 개발 제한 등 각종 규제와 난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우장산동과 발상동 일동 신도심이라고 하죠. 그런 지역은 도시 정비는 일부분 이루어졌지만 교통 및 편의시설 확충이 따라오지 못해 또 다른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해법도 달라야 합니다. 신도심 지역 경우는요, 교통 접근성 개성이나 보육이나 교육시설 확충 그리고 문화예술시설 건립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는 신도심, 구도심도 같이 적용이 되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구도심의 경우는 개별 시설의 확충이나 개보수 같은 그런 단기 처방보다는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도시개발, 도시재생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와 그리고 우리 구민들 직접 모시고요. 도시재생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우리 강서 갑구에 가장 걸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균형 잡힌 지역 발전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를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어디에 가용한 자원이 있는지, 최적의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협력하고 협조를 구할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시설, 무슨 건물을 유치하겠다, 따내겠다 그런 근시안적 접근보다는요. 강서갑의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하는 도시재생을 반드시 제 임기 내에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마곡지구 개발에 착수하면서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 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롭게 재생될 구도심 지역을 미세먼지 없고 그리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 계속해서 같은 공통 질문에 대해서 구상찬 후보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 후보께서 구도심과 신도심을 까치 터널을 중심으로 나뉜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서는 한 동네입니다. 갑을병이. 마곡이 신도심이라면 우리 화곡동은 구도심입니다. 상생하려면 구도심에도 좋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골드러시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금강을 캐러 서부로 몰려왔던 적이 있지요. 그때 돈 번 사람들은 금강을 캐러 온 광부들이 아니고 그 광부들에게 청바지를 팔거나 생맥주를 판 사람들이 돈을 다 벌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구도심이라고 해서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구민들에게 구도심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약속을 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장산동에 강서 예술의 전당을 신설한다는 라든지 또 발산동의 도서관을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 건지 또 화곡 일동에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강서의 신도심과 구도심의 상생 방안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강서구청의 마곡 지역 이전도 저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구청 때문에 그나마 강서의 상권이 구도심에 조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마곡지구로 옮겨가면 우리 강서갑 지역에 그리고 구도심에 상생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또 여러분의 성원으로 당선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강서구청 이전을 맡겠습니다. 이 외에도 화곡 유통상안을 활성화하고 또 물류창고를 확보하겠습니다. 이 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으로 유입되는 손님들을 마곡에도 또 화곡동에도 모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상생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공통 질문 관련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각각 1분씩 주어집니다. 그럼 먼저 강선우 후보 보충 질문을 해주시죠. 네, 제가 그 구도심과 신도심을 그렇게 나누고 뭔가 좀 차별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그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그 화곡터널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떤 실무적으로 일 처리를 해갈 때 어느 지역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우리 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이 성장해야 한다. 단 하나의 이견도 없습니다. 같이 성장을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것이고요. 지속 가능한 강서 발전을 할 수 있겠지요. 미국의 그 광부 예전 예를 드셨는데요. 이게 뭐 예전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장 몇 년 전만 해도 그 노스다코타의 에너지 개발이 됐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는 만큼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느냐? 그렇지 않죠. 그거는 세계 공통으로 국제사회 어느 곳이든 어떤 개발이나 발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 특색에 맞게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또 의견을 함께 주셨는데요. 구상찬 후보 보충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특별한 답변을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을 드리기가 민망한데요. 여하간 그 우리 강 후보님의 그 좋은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서 발전에 특히 지역 발전에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 강서 지역에 갑, 을병 세 곳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 민주당에서 다 당선된다든지 또 우리 당에서 다 당선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어떤 지역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강 후보 말씀처럼 서로 협력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강서 지역은요, 한마디로 우리 서울 지역에서 가장 낙후됐다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선우 후보 같이 예리하고 또 단점을 지적을 잘하시는 분들도 함께 노력해서. 네. 이렇게 또 관련해서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럼 이번에는 구상찬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같이 우리 강 후보님 지금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론조사는 누가 이기고 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담기에는 우리 강 후보가 오신 지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조금 민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 후보의 좋은 장점 이런 거 제가 꼭 같이 해서 우리 강 후보랑 같이 강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사람은 좋은데 또 후보는 좋은데 당의 정책이라든지 또 정부 여당의 실책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강 후보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구상찬 후보 의견에 대한 강선우 후보 이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와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별다른 이견이나 의견은 없고요. 정말 지역구에 지역구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함께 좋은 뜻이 있으면 함께 좋은 계획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강서갑 그리고 강서구 전체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정말 온 힘을 쏟아 부어야겠죠.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네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공통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질문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분께 각각 2분씩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상찬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코로나 사태의 치열한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계신 세계 최고의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갑갑함을 참고 계신 우리 강서 구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저 구상찬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투표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마스크 하나 해결 못하는 정부를 믿고 따르기에는 우리 가족이 너무나 소중한 것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감금당하고 또 동남에서 쫓겨나고 중국에서는 문 앞에 대모소를 박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구상찬 국민과 강서 주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겠습니다. 또 이들과 싸우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강서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나라를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시장도 민주당, 구청장도 민주당, 시의회, 구의회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만큼은 저 구상찬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견제하게 해 주십시오. 정부 여당의 무도덕, 무능력, 무대책은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판이 끝나 있습니다. 이제 4월 15일 투표로 그들을 심판만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월 15일은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아직 탱크 같은 추진력으로 강서를 확 바꾸는 막강한 추진력의 구상찬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강선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강서갑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강선우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큽니다.
인구 또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강서구의 변화된 모습, 발전된 모습,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강서, 아이 키우기 안전한 강서, 교육 환경이 좋아서 정말 떠나기 싫은 강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결국 이런 강서 발전을 위해서는 3당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서당, 식당, 경로당입니다. 서당은 교육입니다. 식당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겠지요. 그리고 경로당은 복지 문제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문제를, 청년, 장년, 노년의 일자리 문제를, 노약자와 돌봄의 복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와 교육, 복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정책 수단이 총동원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여야 후보 중 누가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오랜 수건인 고도 제한 완화와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누가 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립도서관 강서분관 착공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씨름도 하고 협조도 해야 합니다. 누가 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21세기에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지역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해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으로서 미래 교육 방향을 연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서당, 식당, 경로당, 문제 해결, 준비된 강선우가 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 갑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의 한 표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후보자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으며 강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서구 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모든 순서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